고3 교육청 모의고사 나형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 거고, 근데 이제 문제 풀이에 있어서 단지 내가 이거를 뭐 모르는 건 몇 개 좀 풀이만 확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면서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손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전반적인 평을 좀 하자면은 절대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나올 거다. 결론은 그래. 절대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지난 6월 평가원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내가 봤을 때는 88에서 92점 사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험인 거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지, 그지? 근데 이제 나도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보겠지만 앞에는 물론 없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풀이를 지금 해설지를 다 만들어 놨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형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맞아. 근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나는 힘들었을까라는 거를 지금 해설하는 거랑 같이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지? 어쨌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별표 치는 문제들은 너네가 4번, 5번 이상씩 반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이 7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쫄지 마. 수능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지수법칙의 계산이지, 그지? 음수지수는 역수가 되는 거니까 8로 나눠 그러면 4가 된다.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한 10초 컷 정도가 되는 거야, 그지? 자, 2번 문제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등비수열의 공비 확인이지? 자, 일단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공비 이렇게 써, 공비. 자, 그럼 2항과 3항 사이에 얼마 곱해졌어? 2 곱해졌지, 그지?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10초 컷이지, 정말로,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생각하면 이거는 1차항의 계수비가 되는 거지. 자, 물론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x에 x 더하기 9 그래가지고 나눠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쓰냐면 1차항 계수비 이렇게 써. 1차항 계수. 왜냐면은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가지고서 1차항의 계수 아니면은 제일 낮은 차수 항의 계수들 비율이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풀어가는, 판단해가는 문제가 실제 있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비 그래서 9가 되더라,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보는데 1분이 넘게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삼각함수의 그냥 단순한 계산이죠, 그것도, 그지?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그지? 코사인 4분의 3 파이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자, 2, 4분면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이것도 정답이 3번이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 거는 우리 그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좀 그려보면 좋다라고 했었지, 그지? 자, 벤 다이어그램 A, 자, B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이 부분이 어딜 말하는 거냐면 이 부분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딜 말하는 거냐면 이 부분 말하는 거지. 그럼 그 둘을 빼면은 바로 교집합 부분이 나오지. 구하는 게 둘을 빼란 얘기지, 그지? 그럼 12분의 5, 그지? 이것도 뭐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6번 넘어갑시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1 좌극한으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1 우극한으로 갈 때 fx하고 서로 같게 되는데, 자, 좌극한에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우극한에서는 1 집어넣게 되면 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역시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야, 그지? 자, 빨리 넘어가면 돼. 근데 연속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자, 7번 문제 보면은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그림 보면서 판단하는 거. 0의 좌극한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지. 0이 될 거고,
자, 1에 우극한 1보다 조금 클 때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이 역시 1번. 7번까지도 뭐 지금 보면은 7번까지 오는데 한 2, 3분 걸리겠지, 그지? 그 다음 8번 보자. 자, 8번은 극대극소 개념을 묻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극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미분을 합시다. 자, 그럼 3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지, 그지? 그럼 3에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참수의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게 되겠지. 부호를 조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지? 그럼 f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6에 마이너스 9 더하기 a.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니까,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 그지? 자, 그 다음 9번. 자, 9번 문제 보면은 이항 정리가 되는 거지. 자, 먼저 사실은 x의 6제곱 그러면 이거 4개 2개라는 건 알겠지?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계산으로 가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선택한다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6cr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분의 2의 r제곱에 x제곱에 6-r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럼 6cr 곱하기 2의 r제곱에다가 x에 12-r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r이니까 12-3r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몇 차를 찾으라고 그랬냐면은 6차가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따라서 r값은 얼마가 된다? r값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개수 계산하면은 4가 왜 나와? 6시 2에다가, 그지? 6시 2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60 나오겠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10분 문제 별표.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뭐 별표. 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 고난도 문항이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냐면은, 그 첫 번째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두 번째, 자, 삼각함수와 도형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지, 그지? 자, 세 번째로 수열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지. 네 번째, 확률 통계에서 경우의 수가 뭐 킬러급은 아니어도 거의 중킬러급으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너네가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학2 미적분과 관련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제, 그지? 이것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어. 미적분이라고 썼지만 이거 수투 내용 말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좌표 찾을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래프 작성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점근선이라든가 절편이라든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좌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찾을 줄 아는 연습, 그지? 이게 좀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삼각함수와 도형에 이제 응용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도형의 성질들 충분히 이해하고 중학 도형 성질, 특히나, 그지? 원주각, 중심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 다음에 내심, 외심에 관련된 거.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특히나 잘 나오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지, 뜻까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단원들이랑 연결돼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 수열 문제는 단순한 계산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가는 그런 파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쓸 거냐?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나열이라는 게 수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 그지? 좀 많이 강조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열하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수열 문제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가 좀 많이 어려워져, 그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하나 하자. 하나하나 늘어놓고, 그지? 상황을 펼쳐서 늘어놓고 뭐 하는 거야? 분류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분류했더니 좀 간단해지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좀 나눠봐야겠네. 늘어놓는 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 다음에 작성, 시계 계산. 어차피 미적분은 거의 킬러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7월 30번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지? 자, A라는 점이 지금 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1,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자.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2분의 9가 된다. 자, x 이퀄 4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자, 이렇게 높이라고 해서 3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또 봤더니 여기 로그 2의 4, 그럼 2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지? 4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y좌표가 나오게 돼. 그럼 a는 얼마가 돼? 4분의 1. 그냥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9가 되는구나. 그러면 BC의 길이는 3이 되는 거고, 이때 여기 H라고 하면 BH 길이 2가 되는 거니까 C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는 A의 마이너스 1승,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구나. 뭐 간단하게 보는 거고. 역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지? 자, 넘어가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이거 우리 워낙이나 많이 봤던 유명한 문제지. 그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나오면 일단은 뭐 해주자? 제곱하자. 그러면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서 번분수 계산하자. 자, 그럼 주어진 식이 뭐가 될 거냐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얘네들 곱하면 사인 세타만 남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분자, 얘가 분모. 간단하지, 그지?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지, 그지? 자, 여기 보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얘가 표본 공간이야. 그 중에서 요금제 A를 선택한 사람, 얘가 분자가 돼. 아이고, 자, 분자가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남학생 이렇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요금제 A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식을 갖다가 세워보게 되면은 8분의 5라고 하는 값은 8분의 5는 자, 10A 더하기 B분의 10A 이런 식 세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몇 명을 조사했대? 200명을 조사했대. 그럼 다 더해보자. 8A에다가 2B가 되는 거지, 그지? 8A 더하기 2B에다가 상수항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8이니까 더하기 40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란 얘기야? 200이란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정리해보자. 50A, 80A니까 30A. 자, 그럼 5B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B는 6A가 되는 거지, 그지? 그 B-A 구해라. 그럼 5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더해버리면 B가, 자, 넘어가서 2로 나눠버리자. 그럼 4A 더하기 B는 80 이렇게 나오지? 6A니까 10A는 80.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8이 되겠네. 그럼 집어넣으면 8, 5, 40. 이해됐어? 근데 사실은 이 조건 없어도 답을 낼 수가 있어. 그거 알겠어, 혹시? 여기까지만 찾아도 5A잖아. 5의 배수 하나밖에 없어. 그렇잖아. 사람을 갖다가 막 몇 분의 몇 명 이렇게 쪼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의 배수는 지금 사실은 3번밖에 없으니까 조금 눈치 있으면은 얘만 계산해 놓고서 그냥 끝내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자. 13번 문제 보면은 자, 어떤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보이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전피의 좌표 표시를 해보면은 t, 루트 t가 될 거고, 그지? 그럼 O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겠다. OP 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OH라고 얘기를 했는데 OH
그러면은 OH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OP의 제곱 마이너스 pH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자, 따라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OP의 제곱분의 자, OH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OP의 제곱분의 pH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자, p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에 요거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y는 0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1 더하기 2의 제곱 4분의 자, 절대값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t 마이너스 2 루트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럼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1 마이너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t제곱 더하기 t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는 거지, 그지? 자, 5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4 t 루트 t 더하기 4t 됐지, 그지? 자, 그럼 분모 분자 분모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계수 비율로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되겠어? 5분의 1. 그럼 1 빼기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5분의 4.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은데 야, 이게 제일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요 얘기만 하도록 할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고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요 각의 크기를 보면은 결국엔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 세타라고 두게 되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맞아? 그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t가 어디로 가고 있어?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 각의 크기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탄젠트의 알파는 얼마가 돼?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니까 t분의 루트 t 이렇게 되지, 그지? t가 무한대로 가지. 얼마가 되겠어? t분의 루트 t 얼마가 돼? 0 되는 거잖아, 그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탄젠트가 0이 되면 알파도 0이 되는 거잖아, 얘각에서는. 맞아? 그 알파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각의 크기가 곧 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그럼 봐. 탄젠트의 세타는 얼마야? 직선의 기울기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분의 4.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t가 무한대로 갈수록 요 각의 크기 0이 되면 결국에는 2분의 1이라는 요 직선 가지고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3번도 사실은 내용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은 암산도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형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좀 보라는 얘기야. 이런 것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다항함수 14번도 이것도 별표 좀 하나만 치자. 자,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에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요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 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몇 차란 얘기야? 이렇게 있는 얘가 이게 2차란 얘기고 2차 함계수가 3이란 얘기지, 그지?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더해버려.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은 홀수차수에서는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고 짝수차수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짝수차수의 2배만큼이 되고 홀수차수는 다 사라진 모양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쓸게.
AX의 뭐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X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돼? 사실은 3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3차 이상의 홀수 차수 항이 존재할 수 있다. 요거 이해가 되니? 어쨌든 사라진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차수 결정이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3까지야, 그지? 마이너스 3보다 3까지. 자, 그럼 f에 마이너스 x가 fx가 되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0부터 a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뭐가 돼? 0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3차 이상의 홀수차수항과 1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뭐냐? 2배의 0부터 3까지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정리하고 끝난다는 얘기지. 짝수차수항은 2차항하고 상수항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맞아? 자, 이렇게 보면 돼. 그럼 2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x 세제곱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지? 그럼 27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1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판단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로 들어갑시다. 이 마스크에 보풀이 일어나지, 이렇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지, 그지? 뭐냐면은 자, 이 길이 얼마야? 3이 된다고 그랬지, 그지? 이 길이는 얼마야? 4가 된다고 그랬지, 그지?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 되면은 자, 코사인 세타는 6분의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DG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에 여기는 25지, 그지? 25에다가 얘네 계산하면 2, 3은 6 사라지니까 빼기 4가 되겠네? 맞나? 6분의 5, 5, 4, 20이 되겠네, 그지? 그럼 루트 5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자, 마찬가지 BC의 길이 3이지, 정사각형이니까. C2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고, 여기 90도고, 지금 여기도 90도지.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겠지. 자, 아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부호만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5 더하기 20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에 45가 되겠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이거 어떻게 돼? 3루트 5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값을 곱해라. 그럼 얼마가 나와?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그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삼각비로 풀어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 그지? 맞아? 그것도 이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봐봐. 이 길이가 지금 3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를 h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게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아까 6분의 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길이는 3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dh라는 길이는 3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11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D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에 제곱하면 4분의 11이지. 더하기 4분의 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손에 발 내려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지금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또 얼마냐면 여기 2분의 3이 되고 여긴 2분의 루트 11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이 길이가 또 4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여기 h 다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h 다시라고 하는 거는 4 더하기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11이 되나?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B2의 길이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가는데 루트에 얘 제곱하면 4분의 11이지, 그지? 더하기 얘는 4분의 얼마가 돼? 121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나? 그럼 이거 132인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4, 3, 12에 잠깐만 2분의 루트 11 여기 2분의 3이 아니라 여기가 2분의 5지? 2분의 5지, 그지? 저기 잘못 계산했구나. 2분의 5 그러면 2분의 여기가 13인가? 여기가 4분의 169가 되야겠네, 이렇게, 그지? 그럼 180을 갖다가 4로 나눠봐. 4, 4, 16에다 20이니까 4, 5, 20. 그럼 루트 45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지? 요렇게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5번 같은 거는 사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그지?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번 보자. 자, 16번인데, 16번이 약간 위로 좀 올라가서 위에다가 좀 쓰도록 할게. 뭐냐면은, 문제는 다 읽어봤겠지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갖다가 A, B, C라고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상확률 분포지, 그지? 그럼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평균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지금 이거 이산확률 분포지. 맞아? 이산확률 분포. 거기다 써놔봐. 16번에다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확률? 그렇지. 분포표. 맞아? 확률 분포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 한번 대강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왜 빈칸 채우기 문제 나오면은 연습하면서는 빈칸 채우기 하지 말고서 이걸 직접 풀어봐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야지 실전에 가가지고는 빈칸만 채우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맞아? 자, 그래서 보면은 확률 변수 x의 값은 일단 a, b, c 제일 작을 때 111이지.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3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4 가능하지. 그 다음 5도 가능하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다 보면은 16, 17, 그 다음에 1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마지막에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그런데 생각해봐. 확률 변수 x가 3이 되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111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잖아. 18이 되는 경우는 666 해가지고 역시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어때? 112를 늘어놓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겠지. 자, 얘 같은 경우에 665를 늘어놓는 거니까 역시 세 가지가 있지, 그지? 맞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대칭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 계산하기 전에, 자, 그럼 얘가 확률이 지금 대칭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k라고 쓸게. k는 1부터 자 10까지의 p의 x는 k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1부터 18까지 자 p의 x는 k하고 얘네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근데 확률의 총합이 얼마지? 1이야.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면 각각 얼마겠어? 각각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1부터 10까지의 모양으로 좀 바꿔준다고 생각을 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P에, 자, 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들아, 18은 3이랑 연관 지으면 어떻게 돼? 21 빼기 K가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보자.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이 아니지, 미안해. 3부터지. 3부터는 내가 1부터라고 잘못 썼어. 자, K는 3부터 자, 18가지의 K 곱하기 P의 X는 K 이렇게 보는 건데, 얘를 둘로 좀 쪼개보겠다는 얘기야.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의 K 곱하기 P의 X는 K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더하기, 자, 시그마 K는 11부터 18가지의 K 곱하기 P의 X는 K,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때 이 값을 갖다가 21-K로 우리가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3부터 10까지의 K 곱하기 P의 X는 K 더하기, 자,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의 21-K 곱하기 P의 X는 K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잘 봐. K 곱하기 P의 X는 K하고 마이너스 K 곱하기 P의 X는 K,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사라지겠지. 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냐면 20이라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자, K는 3부터 10까지의 P의 X는 K 이렇게 남게 되겠네. 이해가 되니? 이해됐어?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자, 아까 우리 이거 계산했는데 이 값 얼마라고 그랬지? 2분의 1. 그럼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2분의 21.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빈칸을 좀 채워봐야겠지, 그지? 자, 같이 빈칸을 좀 채워보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부터 18까지가 된다. 이거 이해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값이 3부터 18까지가 되는 거고, 이때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 왜 7 빼기 A라고 하는지 알겠지? 21 빼기 A, 그러니까 21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7 빼기 A. 왜냐면 그래야지 A가 1이 되면 여기 6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7 빼기 A, 7 빼기 B, 7 빼기 C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은 7이라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이게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1 확률하고, 자,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가 K1 확률은 서로 같은데 어떻게 같냐면은 X가 3 곱하기 7 빼기 K, 그지? 3 곱하기 7 빼기 얘가 K니까 X는 K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됐어? 자, 그럼 K 곱하기 P의 X는 K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 했어? 아까 나는 그냥 시그마로 이제 묶어줬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준 거야? 다 전개를 해준 거지, 그지? 그 전개한 결과 3부터 10까지 P의 X는 K에다가 21을 곱한 값이 나오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맞아? 자, 그리고 이 값도 아까 우리 계산했어.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대칭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 값이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그지? 그래서 2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평균이 2분의 21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 이해가 돼? 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확률 분포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풀어가는 이런 과정 있잖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푸는지를 갖다가 금방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받고 이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17번 문제 별표 치고. 연습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이건, 그지?
자,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 AN.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N은 뭐냐면은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TN은 절대값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얘들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작잖아. 그럼 SN 더하기 TN은 항상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떤 한까지는 AN이 0보다 컸다가 AN이 0보다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할 거고, 또는 AN이 0보다 작다가 AN이 0보다 커지는 항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공차가 0이 아닌 이상은 등차 수열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SN 더하기 TN은 84, 6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 가지고서 좀 파악을 해보자. 보세요. 자, S의 6 더하기 T의 6은 S의 7 더하기 자 T의 7, 자 S의 8 더하기 T의 8 땡땡땡 해가지고 SN 더하기 T의 N은 84로 갖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공차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A7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더했을 때 이 둘이 같아질 수 있겠어, 없겠어? 둘이 같아질 수가 없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차가 양수가 되면 이거 모순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어떻게 되겠다? 공차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위에서도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고서 가번을 쳐다봤더니 우리 등차 중앙에 의해 가지고 얘가 2A의 7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A의 7이 얼마가 되겠다? A7은 0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1보다 크거나 같고 n값이 7보다 작거나 같으면 A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n값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산을 한번 좀 해보자. 조금 내려도 되지? 자, 일단은 A7은 0이 된다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S의 7 더하기 T의 7은 84가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항부터 7항까지는 AN이 양수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2S의 7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S7은 얼마가 돼? 4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S7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해서 2A4 2A의 4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7A의 4가 될 거야, 이렇게, 그지? 맞아? 따라서 A4는 6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A4는 6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공차를 몇 번 더했어? 3번 더해서 A7이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 얼마가 된다? 공차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A1도 찾을 수가 있겠네. A1은 12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은 T에 15를 구해달래. 그럼 먼저 T의 7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A8 더하기 절대값 A의 9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절대값 A의 15까지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얘는 얼마야? 얘는 84가 아니라 이거 아까 얼마였니? 42였지, 이렇게, 그지? 맞아?
42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첫째 항 얘가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공차가 얼마가 되는,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될 거야. 자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돼? 항의 개수 8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첫째 항의 두 배 4 더하기 n-1 7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동그라미 치는 이 두 개 값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네. 이해가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도 해결을 했어. 됐지? 자 그 다음 18번 보자.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1, 시그마 1의 제곱, y는 m2,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동그라미 좀 쳐놔야겠다. 뭐냐면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같다. 앞으로는 그냥 얘를 갖다가 그냥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24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함수값이랑 28에서 y의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값이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m1이라고 하는 거는 가번식에서 24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그런데 m2라고 하는 거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28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자. 여기다 x를 그리고 y를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똑같다로부터 곡선의 모양이 어떻다?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그지? 자 여기가 m1이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m2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쯤에 여기 24가 있는 건데 얘랑 똑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28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m1과 24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이 면적하고 28과 m2 사이에 있을 확률, 이 면적을 말하는 거지. 얘네 둘은 어때? 이 두 값은 똑같은 값이잖아, 그지? 자 그럼 0.9544는 2 곱하기 0.477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아? 따라서 2.0이라는 값이 되는 거니까, 자 24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8이라고 하는 것은 m2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가 됐어?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나번에 여기 이 부분을 갖다 표시해보자.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만큼의 면적, 그지? 그런데 y가 3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어차피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가 36이 되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비금치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y가 3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겠지. 그래야지 더해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됐어? 자 따라서 m2라고 하는 것은 28 더하기 36을 2로 나눈 이런 값이 되는 거야. 대칭 구조니까, 그지? 자 그럼 얼마가 돼? 50, 64, 32가 되겠네, 그지? 32가 되겠다. 32.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보자. 이 식에서부터 자 m2는 28 더하기 2 시그마잖아, 그지? 따라서 시그마 값 얼마가 돼? 시그마 값 2가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m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20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표준화를 해버리면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그지? 0.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지? 이해가 됐어? 요 18번은 별표 쳐놓고 이것도 연습 잘 해두도록 하시고, 일단은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두 가지. 하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야, 그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제 이해하고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라고 그랬지. 내가 항상 그랬잖아. 요거 확률 계산할 때 대부분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우리가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프 그려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대칭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 어차피 대칭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이용된다고 했잖아, 그지?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정규분포 나오면은 표준화한다, 그지? 표준화한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별밭이야. 19, 20번 다 별표 치세요. 19번, 20번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20번 문제가 20번 문제에서 아주 조금만 어렵게 내면은 요게 21번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정도 난이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1번을. 뭐 물론 뭐 내가 예언가는 아니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현재 이제 그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돼. 알겠지?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우리가 나열하면서 찾는 수열에 대한 규칙성 이해로서 아주 좋은 문제지, 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해두면서 넘어가자. 첫째 항이 1이 되고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 AN. 그러면 홀수들의 나열이지, 그지? 자, AN은 EN-1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P1의 좌표는 1,1이 된다. PN의 X좌표는 AN이 되고 PN 더하기 1의 기울기는 2분의 1의 A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게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는 수열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적분 문제로 끝났지, 그지? 적분 문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면 뭐가 돼? 넓이가 되는 거지. 얘들아 봐. 내가 왜 넓이란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X축 위쪽에 P1이 찍혔지.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고 기울기도 양수지. 그러면은 이 fx가 절대 x축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그지? 내려올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는 무조건 x축 위쪽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fx축 아래쪽에 넓이가 될 거다. 넓이 계산 좀 해줄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넓이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거 뒤로 넘겨가지고 우리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x축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pn이라는 좌표가 있어. 이렇게, 그지? 자, pn이라고 하는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기울기는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 이 어딘가에 p의 n 더하기 2가 있겠지. n 더하기 1이 있겠지. 이렇게, 그지? p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뭐가 돼? 이 간격이 얼마가 되겠어? 이 간격은 항상 2로 나오게 되겠지?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렇지, 2분의 1에 a n 더하기 1이었지, 그지? 자,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y 값의 변화를 좀 보자. 이게 x 증가량이지, 그지? 이게 y 증가량이지, 그지? 자, 이걸 갖다가 델타 y 그냥 이렇게 둘게. 자, 그럼 2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게 2분의 1에 a n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델타 y는 뭐가 되겠어? a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pn의 y 좌표, 그런데 pn 더하기 1의 x 좌표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y 좌표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럼 봐. P1이 1,1이래. 그럼 P2의 X좌표는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선 1에다가 3 더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P3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P3의 X좌표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전에 좌표 1 더하기 3에다가 X좌표 5를 갖다 더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 안 돼? 자, 따라서 PN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가 EN-1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N까지의 EK-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네를 계산하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N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놓으면은 EN-1,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가 되나? 혹시 어디 이해 안 간 거 있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가 SN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Sn. 자, 그러면 인테그랄 an부터 an 더하기 1까지 Sn이라고 하는 것은 fx의 d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그랬지, 그지?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뭐가 돼? 2분의 1의 x좌편 윗변의 길이는 n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 좌표는 뭐가 돼? y좌표는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 높이는 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됐나? 참 오해가 될 뻔했네. 이렇게 해서 정적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이해됐어? 자, 따라서 1부터 11까지의 fx였나? 자,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 이거 5까지가 되겠지, 그지? 1 그렇잖아. 1, 3, 3, 5, 5, 7, 7, 9, 91.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지? 자, SN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SN 대신에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그 다음 계산이 다 끝나겠지, 그지? 이해됐어? 이해가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 실제로는 그렇게 나열해서 풀면 끝난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구간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우리 잠깐만 좀 끊었다가 갈까?